내가 작년에 번 돈 세금 얼마 내야 되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네, 바로 오늘 그 고민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세율과 과세표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간인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부터 짚고 나갈게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에 내가 번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그리고 사업소득이죠. 이 6가지를 싹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바로 이번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2025년도에 번 돈에 대해서, 즉 작년에 번 돈에 대해서 올해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2026년 5월까지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회사원인데 신고해야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셨으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업으로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이 있는 이런 투잡이나 엔잡러들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1원이라도 있으면 꼭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여도 5단계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총수익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매출, 이게 총수익 금액인 거죠.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 예를 들어 재료비, 임대료, 광고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주세요.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활용하는 거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거든요. 4단계는 이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은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랑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시면은 이게 진짜 최최종으로 내야 될 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2026년 기준으로 이제 8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에서 1억 5천은 35%고요.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은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그리고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45%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띄어져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누진 공제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진 공제액을 세율을 곱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다.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번 순수익이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매출에서 이미 비용을 빠진 금액이니까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에다가 24%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이제 864만 원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소득세 10%가 붙게 되면 실제로는 950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한다는 거죠. 적지 않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다. 그럼 이 과세표준을 떨어뜨리게 되면 24% 구간에서 15% 구간으로 세율이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절세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 공식을 들으시면서도 이걸 직접 내가 다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홈택스 자체적으로는 이런 종합소득세 계산기나 이제 모의 계산 양식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민간 사업자의 그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이런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뭐 클로드나 이런 곳에서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쓸 때는 꿀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인 도소매는 이런 제품을 매입해서 혹은 원재료를 매입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서비스업과는 달리 이제 매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경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경비율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양가족 정보를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3.3% 원천 징수된 금액 있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납부서에게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11월 달에 납부하셨던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을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놓치시게 되면 세금을 2번 내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오히려 저는 그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만 안 하면 되니까요. 이제 확정할 때 전까지는 참고용으로 이제 신고서를 한 번씩 눌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내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 덜 억울하잖아요.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제가 이제 세금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입력해 보셔라 하면 이제 깜짝 놀라서 오세요. 왠지 줄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직접 입력해 보시고 한번 해보면 신고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3가지를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빙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을 모두 모아주셔야 됩니다. 증빙을 챙겨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산식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과세표준이 내려가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기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 다 해놓으셨어야 되죠. 그리고 뭐 기부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가 자녀세액공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된다는 점 기억하실게요. 세 번째는 전자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하시면 2만 원 세액공제 가능한 거 알고 계셨죠? 작은 돈 같지만 이제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부담이 되시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 납부를 통해서 무이자 할부 혜택 같은 것들을 받는다든지 자금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대리분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혹은 세무서의 담당자분께 요청을 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라도 조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조사관님들의 어떤 재량으로 조금 이제 기한을 늘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늘려주는 건 아니니까 근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실게요. 오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부터 뭐 세율, 과세표준, 그리고 계산기 활용법, 중간예납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싹 다 훑어드렸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막막하지 않으시죠?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하단 링크에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신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